나한테 사기를 친 놈이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기를 치느냐.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아까 얘기했던 구속기간의 제한의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제가 반항심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똑같은 걸 보면은 그 원인이 뭔지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고. 안녕하세요. 박춘 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뭐 소송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제일 받는 게 그거예요. 이 사기꾼이 개새끼가 내한테 사기 쳤어. 그래서 내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사기를 쳐요. 그 나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긴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억울하고 이제 열받으니까 정보를 알아보잖아요, 사기꾼에 대해서. 근데 이 새끼가 무슨 내가 고소장을 냈는데도 조사도 제대로 받으러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 코로나가 걸렸네, 무슨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사를 안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기관에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기, 뭐 횡령배임 같은 이 재산범죄들이 수사가 빨리 되기가 힘들어요. 워낙 일반적인 뭐 폭행이나 상해나 뭐 이런 증거관계가 단순한 사건들에 비해서 증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제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막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됐어요. 그럼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 사기꾼 들이 나게 많아요, 진짜.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많아요, 그런 일들이. 나한테 사기친 돈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진짜 열받는 게 같은 수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제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당해보면 정말 눈이 뒤집어질 만큼 하게 열받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링크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수사기관이 특별하게 무능하고 부패해서 그러냐. 물론 무능하고 부패한 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관예우라는 그런 같은 병폐가 있죠. 그게 실제로 약발이 먹힙니다. 그게 아주 돈 많은 사기꾼 새끼들은 그렇게 정관예우를 써서 뭐 수사를 지연을 시킨다거나 구속영장을 피한다거나 이런 짓을 해요, 지금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관예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뭐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사건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건들도 많아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사건들. 내가 수사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사나 수사관, 수사를 법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사의 가장 기본은 항상 그 재판을 생각을 해야죠. 사기꾼 같은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게 하는 게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판에서 실제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과 다르게 법원은 훨씬 더 중립적인 기관이잖아요. 이게 어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실제 증거관계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사실 헌법상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있고, 이건 아직 기소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을 시켰을 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기간에 제한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에 제한을 봐보면은 그 형사소송법 92조를 보면은 구속기간에
방금 얘기했던 후자의 경우 재판을 받는 경우에 구속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고 여기 이제 형사소송법 202조, 203조, 203조, 205조 이 세 규정을 보면은 이제 수사 중에 구속이 됐을 때 흔히 알고 있는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소법 202조를 보면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내에 검사한테 넘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검사 203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여기서 공소 제기라는 게 이제 기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에 넘기는 거. 그리고 205조에 보면은 이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인데 이 검사의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203조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뭐 최장 20일이라는 거죠. 검사의 구속기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규정을 보면은 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하면은 30일 안에 결국에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간이 생각보다 엄청 짧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 본다고 하면은 이게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작정 계속 오래 구속시켜 놓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최소한으로 필요 한도 내에서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에 따라서 이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신체자를 구속하는 게 맞긴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이 맞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어떤 외압을 받지 않는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얘가 사기꾼이라고는 확신이 있고 얘를 정말 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끼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뭐 안 나오고 증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구라를 치고 이러면은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근데 아직 증거가 다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럴 때에는. 근데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시켰다가 다시 풀어지면 또 쌍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걸리면 또 털리고 할 테니까. 결국에는 이 짧은 구속기간 때문에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들이 암 걸린 아니 저 개는 무슨 사기를 치고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씨발 밥 처먹고 다니고 뭐 인스타에다가 뭐 사진 올리고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개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도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짧은 구속 기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논리라고 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는 중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 형사소송법 규정, 이 규정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보면은 술집에서 뭐 술을 먹다가 A가 B를 때렸어. 근데 B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A를 폭행으로 뭐 신고를 했어요. 근데 A도 지도 맞았다고 하고 있어. 그런 일들이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뭐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CCTV가 있으면은. CCTV가 없다고 하면은 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거나 주변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뭐 대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범죄 사실이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뭐 몇 분, 몇 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었던 거를 확인하는 거는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제한된 구속 기간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한다고 하면 사기를 뭐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내에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뭐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10명, 20명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저 30일 안에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예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속기간 제한이라는 게. 물론 피의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구속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짧은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짧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사기나 횡령, 배임처럼 굉장히 그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은 구속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수사 초기에 빠르게 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가 최소한 더 이상 사기는 못 치는 걸 막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물론 법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수사기관을 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래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하는 짓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 시스템에. 하여튼 결론은 뭐냐. 나한테 사기를 친 놈이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기를 치느냐.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구속기간의 제한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제 눈에는 제가 반항심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똑같은 걸 보면은 그 원인이 뭔지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해보는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법의 허점을 찾아서 이게 X같다, X같다 이런 요구를 할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봐줘야지 공감대를 얻어서 제가 국회의원들 좀 압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개정안 같은 거를 이제 변호사들 같이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빡친 변호사 채널이 빨리 구독자가 많이 늘고 빠따가 좀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공감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 하소연도 좀 하고 하세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